먼저 신당서 자치통감주석에 잘못 읽기 쉬운 한자로 고구리, 고리의 예시가 나오며 한중일 자전 5편에도 대부분 고구리, 고리로 기록하고 청나라 강의자전에도 고리로 읽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용비어 청가와 정조 때 간행된 전운 옥편에 려와 리 두 가지로 읽고 리로 읽는 예를 들면서 고리로, 김종호의 대동지지에도 고구리로 읽고 있다. 한자대전, 홍자옥편, 한한대자전, 대한한사전 같은 많은 자전이나 옥편에도 모두 려와 리 두 가지로 읽는다는 것을 밝히고 나라 이름으로 쓸 때는 리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그 예로 고구리, 고리를 들고 있다. 삼국사와 중국 사서들을 대차 검토 결과 천문으로는 삼국의 위치를 비정하거나 특정 지을 수 없다. 현대 전체 지식을 총동원해 재현하면 삼국사의 67개 일식은 모두 당대 중국 사서와 동일하고 이게는 실현 불가능했다. 또 한반도와 중국 대륙 모두에서 대부분의 일식이 관측 가능한 것으로 나온다. 중국 측 사서가 일식 현상을 더 정교하고 자세히 또 위치를 재현했을 때 비교적 정확한 기록이 나오며 이는 김부식이 정확하게 보고 들은 바 없이 동시대 중국 측 사서 기록들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할 만한 여러 문제점들을 남긴다. 특히 중국 측 사서의 관측 날짜 5기록까지 그대로 가져왔고 중국 측 사서에서는 천문 기록을 계기일식, 금안일식, 갈고리 모양 등 일식의 모양, 시간, 위치까지 기록했으나 67개의 삼국사 일식의 경우 일률적으로 일식이 있었다로 기록하고 모양이나 시간, 위치 같은 것들은 자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삼국사와 중국 사서에서의 내용을 비교할 때 삼국이 독자적으로 천문을 관측했거나 계산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대목들은 존재한다. 중국 측 천문관이 직접 관측하지 못한 것을 바깥에서 들어서 기록한 것이라는 중국 측 사서와 서기 801년 6월 15일 삼국사에서 일식을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중국 측에서는 일식이 임술삭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의 기록은 여름에 5월 임술삭에 일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일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부분의 일식 기록들은 중국의 일식 기록을 김부식 등 편찬관들이 인용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의 예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문 관측이 있었고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 누리, 메뚜기 때 이상 발생이나 이런 홍수, 눈이 많이 내려 쌓인 기록들은 현재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해남 산이면 덕호리에서 2014년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수십억 마리 풀무치대 발생 같은 한반도에서도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경우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반도 외에서의 위치 상정은 어렵다고 보인다. 이를 논한 것은 김부식 및 편찬관 11명의 삼국사를 통해서는 자체적으로 삼국의 강력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위치를 지정할 수 없는 미상지명들이 100개가 넘는다.
후대 그리고 현대 학자들이 한반도 여러 곳으로 위치를 비정해 놓았지만 모두 그럴듯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동시대 역사서를 대차 검증해야 삼국과 공반전을 벌이며 중국 측 사서가 강력 및 위치를 기록해 나갔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특히 중국 사서들은 동이족이 세운 국가들의 크기와 모양, 위치까지 기록하고 있다. 현재 중국 사서 기록들을 정확하게 따라가면 동이족이 세운 국가들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삼국의 위치는 어디인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소펜하우어는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조롱당하고 다음에는 격렬하게 반대에 부딪히며 나중에는 마치 처음부터 자명했던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알아야만 하는 삼국사의 내용을 읽다 보면 110개의 지명이 이상지역이라는 것에 이 좁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그리 안 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이 의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25사를 놓고 같이 연구하면 삼국이 패권을 놓고 다툰 지역들이 과연 한반도와 만주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삼국이 한반도와 만주에만 있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럼 이 현상이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삼국사와 중국 25사를 연구하면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판가름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가정에 대해 연구자의 사고의 정립 과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진실이 현재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해 봐야 할 것이다. 먼저 국보 322호인 삼국사의 내용만으로는 삼국의 강력을 특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식기록과 월식 등 기타 천문기록, 썰물, 홍수, 큰눈, 태풍, 메뚜기 떼의 이동 같은 현상들도 한반도에서도 관측이 가능했고 기록 당시에 이상 기후 현상이 없었다는 전제도 무의미하다고 봤다. 또 중국 25사에서의 여러 가지 기록들의 천문기록과 오기록까지 김부식 등 편차관들이 같이 옮겨왔다는 것을 교차 검증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포기한다. 삼국사의 내용 중 중간중간 왕들의 시책을 논하는 어투를 보면 김부식과 편창관들은 힘의 논리에 철저히 굴복하는 전형적인 유교 사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인다. 편찬자들은 신라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형제의 국가들인 고구려와 백제를 오랑캐로 깎아내리며 오히려 남인 당나라에 철저히 복종하는 모습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논하고 있다. 마치 출세를 위해서는 형제도 꺾어 팔아치우며 더 강한 힘을 가진 상대에게 철저히 굴복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움직이는 이 사대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며 김부식과 편찬관들이 중국을 천자국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동서양 모두 황제국에서만 천문기록을 자세히 기록해왔기 때문에 중국 측 일식 및 천문기록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왔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해진다. 망국이 된 지 200년이나 지나 객관적이었어야 했을 역사 편찬자가 신라를 국통의 중심으로 삼으며 역사 서술의 균형이 어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삼국이 독자적으로 천문을 관측하고 계산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기록들도 존재하므로 삼국사의 천문 기록 및 날씨 기록들을 불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대신 중국 25사 속에서의 기록들을 통해 삼국의 강력이 구체적으로 특정지어지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토대로 삼국의 위치를 추적해 갈 것이다. 혹시 평준서와 사기 권 57, 평진 후주부전, 방고의 한서 권6, 무제기 제6 및 한서 권24 시카지, 법렵의 후한서 동이열전 예조에 따르면
BC 128년 동이 예왕 남녀가 위만의 손자 우고에 이르러 반란을 일으키는데 28만 명을 통솔해 요동군에 기속을 요청한다. 그러자 팽호가 예맥조선을 멸하고 그 자리에 창해군을 설치했는데 그 위치가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였고 이 지역을 경영하는 어려움이 나라 재정을 갉아먹어 피폐하게 하는 데 이르자 BC 126년 어사대부 공손홍이 여러 번 한무제에게 건의해 창해군의 철폐를 주장한다. 결국 한무제도 이를 받아들여 2년 만에 창해군을 철폐한다. BC 108년 한무제가 우거조선을 멸망시키고 낭랑, 임둔, 현토, 진번 4군을 나누어 설치한다. BC 82년 임둔, 진번을 파하고 이를 낭랑, 현토로 합치고 현토를 구리로 옮기고 단단대령, 동쪽, 옥조예맥은 모두 낭랑에 속한 후 풍속이 점차 나빠져 법의 금함이 또한 늘어나 60여 조에 이른 AD 30년 고구리 대무신앙 13년에 도의관을 없애고 드디어 한나라는 동쪽 영지를 포기한다. 사료여야 하면 엄조와 주매신 등은 동구를 불러와 양호를 경영하였는데 강해 사이가 시끄러워 동구가 번거로이 쓰였다. 당몽과 사마상녀가 서남이로 길을 열었는데 산을 뚫어 천열이 길을 내 파쪽까지 넓히니 파쪽의 백성들이 어찌 고달프지 않겠는가. 팽호가 조선을 멸해 창해군을 설치하자 곧 연과 제 사이가 쓰러질 듯 일어나 움직였다. 사마천사기 권삼시 평준서 한무제 원삭 3년 장구가 면직되고 공손홍이 어사대부가 되었다. 이때 서남이와 통하고 동에 창해를 설치하고 북에 삭방에 군을 쌓았다. 홍이 여러 번 간하여 중국을 피폐하게 하는 쓸모없는 땅을 키우는 걸 그만두길 원했다. 이에 천자는 주매신 등으로 하여금 삭방 설치의 편의를 들어 홍을 나무랐다. 10가지 계책을 밝혔는데 홍이 하나도 반박하지 못했다. 홍이 이내 사과하며 말하길 산동 촌놈이 그와 같은 편의를 몰랐습니다. 원컨대 서남이와 창해는 그만두고 삭방에만 오로지 힘쓰시기 바랍니다. 상이 이에 허락하였다. 사마천사기 건 57 평진 후주 부전 원삭원년 가을 흉노가 들어와 요소태수를 죽였다. 어양 안문으로 들어와 도의가 패하고 3천여 명을 죽이고 노략질했다. 장군 위청을 보내 안문을 나가고 장군 이식은 대를 나가 흉노의 목과 포로 수천급을 얻었다. 동이 예의 임금 남녀 등 28만 명이 항복해 창해군을 두었다. 복권이 말하길 예맥은 진안의 북에 있고 고구리 옥저의 남해 동은 큰 바다에 막혔다. 진작이 말하길 예는 예의 옛글자라 했다. 사고가 말하길 남녀는 예 임금의 이름이다. 반고 한서 권육 무제기 제육 팽호가 예맥조선에 창해군을 설치하자 연제 사이가 쓰러질 듯 일어나 움직였다. 반고 한서 권 24 하 식하지 북으로 고구리 옥저와 접해 있고 남으로 진한가 접해 있고 동으로 큰 바다에 닿고 서로 낭랑에 이른다. 예 그리고 옥저 구리는 본래 다 조선의 땅이다. 법력 후한서 동의열전 예조 원사권년 무제년에 임금 남녀가 우고에게 반란을 일으켜 28만 구를 통솔해 이끌고 요동에 내숙했다. 무제가 그 땅에 창해군을 두나 수년 내 파한다. 원봉 3년에 이르러 조선을 멸하고 낭랑, 임둔, 현토, 진번 4군을 나누어 설치했다. 소제에 이르러 시원 5년 임둔, 진번을 파하고 이를 낭랑, 현토로 합쳤다. 현토는 구리로 옮겼다. 단단대령 동쪽으로 옥저 예맥은 모두 낭랑에 속했다. 후에 이 경계 땅이
넓고 멀어 다시 7연을 나누어 낭랑 동도 부위를 설치했다. 스스로 내속된 이후 풍속이 점차 나빠져 법의 금함이 또한 늘어나 60여 조에 이르렀다. 건무 6년 도의관을 없애고 드디어 동쪽 땅 영지를 포기했다. 그 거수를 현주로 다 봉했다. 해마다 조공 할애했다. 범역, 후한서, 동의열전, 예조. 이상과 같이 동해의 위치가 현재 강원도가 돼버린 것은 쿠빌라이 칙명으로 만들어진 총지지, 일명 일통지 AD 1291년 완성에서 동해의 위치를 조선 강원도로 치강능부로 표기해버렸기 때문이고, 그걸 안 명나라 홍무제의 칙명으로 만들어진 일통지 AD 1404년 완성가 현재의 강원도로 위치를 확정해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쿠빌라이 시대 고리에는 강원도가 없었다는 것이고, 명나라 홍무제 시대에는 이미 부여는 AD 494년, 가야는 AD 562년, 백제는 AD 660년, 고구리는 AD 668년, 발해는 AD 926년, 신라는 AD 935년, 후백제는 AD 936년, 고리는 AD 1392년 멸망하고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통지는 명나라 세종시대인 AD 1404년 완성된다. 그리고 김부식 및 편찬관 11명의 국보 322호 삼국사 권 46 열전제육 채치연조에는 다음의 기록이 나온다. 고리 백제 전성시 강병 백만 남침 5월 북료 유 연 제 노. 중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수황제가 말고비를 이룬 것도 요 정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마천 사기 권 30 평준서와 사기 권 57 평진 후주부전, 반고의 한서 권 6 무제기 제6 및 한서 권 24 식하지, 법협의 후한서 동의열전 예조에 따르면 동해의 위치는 현재 연나라 하북성, 제나라 산동성 사이 지역인 현재 하북성과 산동성 사이 지역이 되며, 하북성이 고구리의 강력, 하북성 동북쪽 연산산맥 동남쪽에서 바레멘까지가 옥저의 강력, 산동방도 동쪽 지역이 진안의 강력, 산동성 서쪽 평야지대가 마한의 강력, 산동석 동남쪽에서 양자강 이북의 강소성의 긴 해안지대까지가 변환의 강력이 된다. 그리고 쿠빌라이 시대 고리에는 없던 조선 강원도 강릉부가 표기되고, 명나라 홍무제 시대에는 멸망한 동이계 국가들이 전부 사라질 상황인 AD 1370년 시작된 일통지가 명나라 세종시대인 AD 1404년 완성되며 확정돼 버렸다. 즉 현재 삼국 미상지명들은 모두 중국 동해안 지역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삼국 미상지명들을 구글어스로 검색해보면 삼국의 각 국가들이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쯤에서 발견되는 지명들이 있다. 또 중국 하북성, 하남성, 강소성, 산동성, 산서성, 안희성, 절강성 등지에는 삼국의 이름이 담긴 마을과 김씨 집성천들이 발견된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동이 국가들의 강력.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고,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리고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의기소침한 나날들이 필요했다. 프랑스 격언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프랑스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말한 것으로도 소개되지만, 위고의 어떤 작품에서도 원문을 찾을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AD 398년에서 445년 사람인 범엽의 후한서 건 85 동의열전을 요약하면 먼저 위치상 부여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고구리가 있으며 부여의 동은 음루, 서는 선비와 접하며 고구리 아래쪽에는 현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고구리 남쪽은 조선 예맥, 동은 옥저, 북은 부여와 접하며 고구리의 땅은 네모 2000리라 한다. 한편 동옥저는 고구리 계마대산 동쪽에 있고 동쪽 끝은 대해, 북은 음루, 부여, 남은 예맥과 접한다고 하며 동옥저의 모양은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긴 꺾인 일천리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한다고 한다. 또한 예북은 고구리, 옥저, 남은 진안과 접하고 동쪽 끝은 대해, 서는 낭랑에 이르며 예, 옥저, 구리 모두 다 조선의 땅이라고 한다. 사만의 위치는 마한 54국, 북쪽은 낭랑, 남은 외와 접하고 마한 동쪽 진안 12국에 북쪽이 예맥과 접하고 변진 12국은 진안의 남쪽으로 외와 접해 있으며 사만을 합하면 네모 4000여리의 크기라고 하였다. 고구리의 크기는 네모 2000리, 동옥저는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긴 꺾은 천리고 고구리 옥저의 아래에 예가 있으며 예는 남쪽으로 진안과 접하고 서쪽으로 낭랑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맥조선 아래에 4만 78국이 있는데 크기가 네모 4000년이라고 한다. 지형의 높낮이가 표시된 동아시아 지형 지도를 보면 양대 대평야지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만주평야와 다른 하나는 하중평야가 그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중국 측 기록상 고구리는 산이 많고 계곡이 깊다고 하였고 큰 산이 많고 계곡이 깊다. 또 경작할 땅이 작아 애써 일해도 작업할 재물을 얻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사만의 크기가 문제다. 동예가 강원도에 섰다고 가정하면 남한 크기가 최대 가로 330km, 세로 440km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사만의 크기가 방 4000이라면 네모 4000이라면 760km다. 즉 기록에 따르면 사만은 도저히 강원도 아래 한반도에 들어가 지지가 않는다. 실측하면 기록상 사만은 현재 남한 면적의 5배가 넘는다. 가로 세로 길이만 5배가 넘는다. 이를 범엽의 후한서 건 85 동의열전 원문과 함께 분석해보기로 하자. 범엽의 후한서 건 85 동의열전에는 동의 열국의 위치를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다. 부여국, 현토의 북쪽 천리에 있다. 남은 고구리, 동은 음루, 서는 선비와 접한다. 후한서 건 85 동의열전 부여국, 부여전. 음루, 옛 숙신의 나라이다. 부여 동북 천여리에 있고 동쪽 끝은 대해, 남은 부옥저와 접하고 북은 그 지역 끝을 알지 못한다. 토지는 산이 많고 험하다. 사람의 모습은 부여와 같고 언어가 각기 다르다. 오곡, 삼배가 있고 저곡, 호담비가 나온다. 후한서 건 85 동의열전 음루전. 고구리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고 남은 조선 예맥, 동은 옥저, 북은 부여와 접한다. 땅은 네모 2000리, 큰 산이 많고 계곡이 깊어 사람은 그에 따라 거주한다. 일굴밭이 적고 힘들여 지어도 스스로 얻는 재물이 부족하며 까닭에 그 풍속이 음식을 아끼나 능히 집에 있는 방을 꾸미기는 좋아한다. 동의는 서로 전하기를 부여의 별종이고 까닭에 언어 법칙이 많이 같다. 능히 무릎을 꿇고 절하고 한쪽 다리는 끌며 걸음걸이는 다 달린다. 후한서 건 85 동의열전 고구리전. 동옥저 고구리 계마대산의 동쪽에 있고
동쪽 끝은 대해, 북은 음루부여, 남은 예매가 접한다. 그 땅에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긴 꺾은 천리다. 땅 기름지고 아름답고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하며 마땅히 오곡 밭농사를 잘 지으며 음락의 장수가 있다. 사람의 성질이 곱고 굳세며 날래고 편히 창을 지며 걸어 싸운다. 언어, 음식, 거처, 의복이 구리와 유사하다. 그 장내는 큰 목각을 지어 길게 10여 장, 집의 한쪽을 열고 새로 죽은 자를 먼저 임시로 묻고 가죽과 피가 닿으면 이에 뼈를 모아 가게에 둔다. 집안 사람은 모두 한 가게, 살아있을 때와 같이 나무에 새겨 죽은 자의 수에 따른다. 후한서 건 85, 동이열전, 동옥저전. 예 북은 고구리 옥저, 남은 진안가 접하고 동쪽 끝은 대에 서는 낭낭에 이른다. 예 그리고 옥저구리 본래 다 조선의 땅이다. 옛날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해 기자는 예의와 천잠을 가르쳤고 또 팔조를 금하도록 가르쳤다. 그 사람은 끝내 서로 도둑질하지 않고 집에는 다들 문이 없다. 부인은 곱고 믿음이 있다. 음식은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제기를 썼다. 그 40여 세 후 조선 후 준에 이르러 왕을 칭했다. 한초대란에 연, 제, 조 사람들이 땅을 떠났고 피한 자가 수만으로 연인 위만이 준을 격파해 조선왕을 칭하여 나라가 손자 우거에 이르렀다. 후한서 건 85, 동이열전, 예전. 한, 3종이 있어 하나는 마한, 둘은 진안, 셋은 변진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고 54국이며 그 북은 낭낭, 남은 외와 접한다. 진안은 동쪽에 있고 12국이며 그 북은 예맥과 접한다. 변진은 진안의 남에 있고 역시 12국이며 그 남은 또한 외와 접해 있다. 모두 78국, 백제는 그 이미 하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큰 자는 만여호, 작은 자는 수천가, 각 산과 바다의 사이에 있어 땅을 합하면 네모 4천열이다. 동서가 바다에 탄한다. 다 옛 진국이다. 마한이 가장 커 그 종이 같이 진앙을 세우고 수도를 월지국, 모두 사만왕의 땅이다. 그 제국은 왕이 예부터 모두 다 마한종의 사람이었다. 지난 60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 말하길 진의 망인으로 고역을 피하여 한국을 찾아가자 마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떼어주었다. 그 나라 이름을 방이라 하고 화를 호, 도적을 구, 술잔을 돌리는 것을 행상, 서로 불러 무리를 짓는데 말이 진나라와 유사하고 그런 연유로 이름을 진안이라고도 한다. 성책과 궁실이 있다. 모두 작은 벼렵이 있고 이름은 거수로, 큰 자는 이름이 신지, 다음은 검측, 다음은 번지, 다음은 사례, 다음은 읍차로. 토지가 기름지고 아름다워 오곡에 알맞다. 잡농을 알고 견포를 짓는다. 소와 말을 교배시킨다. 장가 들고 시집가는 예다. 이동하는 자는 길을 서로 비켜준다. 나라의 철이나 예, 외, 마한이 모두 쫓아 사간다. 모두 무역을 하는데 다 철로 사간다. 풍속이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고 북과 검은고로 기뻐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머리를 납작하게 하고자 하여 다 돌로 눌러놓는다. 변지는 진안과 섞여 살고 성각 의복이 다 같고 언어 풍속이 다르다. 그 나라의 사람이 다 길고 크며 머리털이 아름답고 의복이 깨끗하다. 형법이 엄준하다. 그 나라는 외와 가까워 그런 연유로 잠옷 문신하는 자가 있다. 처음에 조선왕 준이 위만에 파괴되어 이에 장수가 그 남은 무리 수천인을 바다로 도주하여 마한을 공격하고 깨뜨려 스스로 한왕이 되었다. 준은 뒤에 아주 끊어지고 만인이 회복하여 스스로 진왕이 되었다. 건무 24년 한인 염사 사람 소마씨 등이 낭낭에 이르러 공물을 바쳤다.
강무가 소마시를 한해 염사읍군으로 봉하고 낭랑군에 속하게 하여 철마다 조활하게 하였다. 영제말 한예가 나란히 왕성하여 9년의 억제가 불가능했다. 백성이 괴롭고 어지러워 많은 이 번져 퍼져 망명의 한으로 들어갔다. 만해 서쪽 바다 섬 위에 주어국이 있다. 그 사람이 키가 작고 머리를 깎았고 옷은 우돈만 만들었는데 위는 있고 아래는 없다. 소와 돼지를 잘 길렀다. 배를 타고 오가며 한국 가운데 시장에서 사갔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침대 크기에 맞게 사람을 자르는 행위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부른다. 신화에 따르면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근교에 거주하던 악명 높은 강도였는데 여행자들을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특별히 제작한 침대에 누이게 했다. 침대가 너무 길면 망치로 다리를 잘라내고 짧으면 침대 끝에 쇠못을 박아 늘려 몸을 길게 만들었다. 이렇게 침대 크기에 맞게 사람들을 학살했다. 한편 그리스 신화 속의 영웅인 테세우스는 프로크루스테스를 처벌하기 위해 그의 계략을 그대로 이용했다. 테세우스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키에 맞게 침대를 조절한 후 프로크루스테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처형한다.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관용구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을 강제로 바꾸려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다. 기록상 4,000리가 넘는 사만을 최대 크기 가로 330km, 세로 440km의 한반도로 우겨넣을 생각을 과연 누가 했을까? 4,000리는 1760km다. 법여배 후한서 건 85 동열전을 읽으면 가장 문제된다고 생각할 기록은 아마도 마한 서쪽 바다 위 섬 위의 주호국에 대한 것일 텐데 이는 해남성, 즉 하이난섬이다. 구글어스에 접속해 자로 직선거리 1760km, 4,000리를 그어보라. 산동성에서 대각선 아래로 직선거리로 1760km를 내려가면 강서성 장족자치구 수부인 난정시가 나온다. 그리고 그 아래 바다 위에 중국의 대만섬, 다음으로 큰 섬인 해남섬이 나온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사용한 자들에게 철저하게 속은 것이다. 그래도 아직 삼국은 한반도에 있었고 좀 더 나아가면 만주에 존재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을 좀 부탁한다. 이제 그만 적당히 속고 제대로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데 보탬이 좀 돼주시라. 힘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